예, 카메라 켰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 대산에서 벼 강의를 끝나고 이제는 수박하고 메론을 할 건데, 수박 메론은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강변하고 엄청 많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벌판을 하고 많이 있었는데, 이 수박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시 넘어와서 하는 게 뭐, 고추, 작물 다양하게 있죠. 파프리카, 뭐, 이제 가지도 들어왔죠. 가지 들어온 지 몇 년 됐죠. 그런데 그 작물들이 먹어야 될 비료량, 겨울에 우리가 심었던 수박이나 메론이 처음에 병 없어요. 가을에 감자 심어도 병 없어. 왜 그러냐? 처음에 줬던 비료가 조금 있거든. 그 비료가 적으면 병을 하고 많으면 병을 안 한다. 많은 수치를 앞으로 병하는 수치까지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병이 없는 양과 병이 있는 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부터 이렇게 계절이 12달로 돌아가는데, 이 계절을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리나라에 겨울인 것 같더라. 그럼 제일 추운 날짜는 1월 15일이다. 그럼 반대편에 제일 더운 날짜는 7월 15일이고 6월 15일부터 8월 15일 여름. 그 외에는 한 달은 계절의 변환기. 그럼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 봄에는 비료량. 가을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 그 다음에 그래서 4계절의 축을 나눠놨다. 그 계절 속에서 한 달은 계절의 변환기로 보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을 그대로 활용하면 우리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봄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죠? 3월 15일이죠. 사실은 3월 15일 되면 우리는 하우스에 차광망 씌워요. 35분 씌워야 돼요. 햇빛을 줄이고. 직사광선이 나쁘다는 거예요. 늦어도 4월 초에는 차광을 해야만이 우리는 작물을 재배를 잘할 수 있다. 35% 차광을 했을 때는 비료량을, 차광망을 35% 쳤을 때는 비료를 20값을 0.5를 올립니다. 그럼 차광을 해주면 하우스 외기 온도와 안의 온도의 편차 때문에 실내 습이 떨어져요. 그럼 차광을 해주면 35% 하면 실내 습이 10몇 프로 올라가요. 그럼 기공 탈수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망을 써주면 30% 쓰면 비료 20값을 0.5를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심으면 언제 심으죠? 1월달에 심죠. 1월 말, 1월 초. 1월 초면 12월달 계획이에요. 그럼 이 시값이 얼마? 2.7이에요. 메론은 언제 심죠? 메론은 6월 초에. 메론은 6월 20일. 6월 20일, 10월 20일. 소속에서 분명히 6월 20일이면 이제 얘들이 이제 심는 정식 일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비료 계산법이 나오게 되죠. 얘들 수박과 메론의 정식했을 때 비료량이 계산이 나와요. 메론의 전작이 뭐죠? 전작기. 감자 믿고 고구마 믿고 뭡니까? 수박. 네, 수박을 심고 메론을 심으면 비료가 없습니다. 수박에 별로 비료 준 게 없으니까. 수박에 별로 비료 준 게 거의 없으니까 수박부터 이제 차근차근 찾아놔요. 수박에 비료 남겨놓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 다 먹고 가요. 수박이. 그런데 우리는 수박을 심었으니까 비료도 있고 대비도 있고 꽉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꽝이에요. 없어. 다 먹고 없어요. 수박이 흰가루병을 하거든요. 수박 흰가루병 하죠? 흰가루 안 합니까? 그럼 몇 킬로 나옵니까? 6kg에서 8kg. 잘 봐. 일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심어가 따는 날짜가 우리가 그 4월 4월 말부터 5월 초. 그렇죠. 어버이날 겨냥해서 그 지점에 그 지금 따냐면 근데 생육 기간에 보면 비료를 안 줘가지고 수박 모양이 종방향과 행방향이 안 맞아요. 수박이 길이가 이거 꼴대기 살이 삐졌어요. 약간 길게 원 종자가 긴 것도 있는데 그걸 비료를 되게 이렇게 크거든요. 찐빵처럼 더 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키웠다. 이게 옷 필 때 잎의 길이는 수박의 전체의 크기를 비례하거든요. 우리 수박은 옷 필자리 잎의 크기가 이파리가 어떻게 생기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수박 이파리 안 맞습니까? 대충 닮았지? 대충 닮았다고 보고 여기에서 꽃이 피었을 때 요놈의 잎이 뭐 꽃도 많지? 꽃 많은 끝에 내가 봐도 꽃 많은 끝에 그런데 요 잎의 크기가 50cm는 10kg 수박이 나오고 40cm는 8kg가 나오고 30cm는 6kg가 나오더라. 우리 이파리는 꽃핀자리 잎이 30cm가 나왔다. 30cm가 나온 거는 이제 역추적에 대한 거예요. 이건 조사하면 다 나와. 별거 없어요. 조사하면 나온다니까. 검찰에 불러가고 조사하는 것처럼 역추적에 조사하면 나와. 그럼 하우스 한 굴통 크기는 얼마고 비료는 얼마가 이제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하우스 몇 평이죠? 한 굴통이. 한국 통에 200평. 자, 하우스가 150평이다. 자, 퇴비 빼고 비료 뭐 줍니까? 150평. 복합 비료를 갖다가 한두 포만. 정확하게 여기서 이게 달라진 21-를 썼어요. 21, 17, 17. 21 다시 17 몇 포인트? 두 포만. 그러면 50kg. 50kg. 이걸 계산하면 어, 100평에 50평에 16kg, 100평에 32kg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100평 기준에 약 32kg량의 비료를 썼거든요. 32kg, 21-. 비료 요건 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주는 순간에 수박만 그냥 망해. 예. 왜 망하느냐? 이거는 딱 망하자고 농사를 짓는데 21- 복합 비료주가 수박 농사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딱 망이 돼 있어. 왜 그러냐? 21-17 비료는 암모니아 대질소이기 때문에 토양 결합하면 질 상태로 전환될 때 14.7%로 바뀌어요. 이제 바뀌었죠? 심었을 때는 저온기이기 때문에 얘가 있어도 괜찮아요. 언제 봄 되면 나빠질 수 있어요.
그 수박이 옆으로 안 커요. 길었기는 긴데 아마 약간 꼴대기 살만 좀 더 찌면 되겠는데 살이 안 찔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양제 치고 뭐 온갖 걸 다 하고 있어. 또 개별 있습니까? 개비, 개뿔, 그 2%다. 개비가 그게 한번 보자. 네? 원장님, 11%짜리 질소질이 11% 질소질이 이온에는 아니요. 17%밖에 발휘를 못하는 말씀이지. 이 자체가 땅에 결합하는 순간에 30%가 암모닉 가스가 나와요. 21봉씩 복합비료를 주는 순간에 14.7-17, 17 이루어졌다. 암모닉 가스가 나왔거든요. 토양결합. 이게 또 점질 땅에는 그나마 나은데 사질 땅에도 이게 도망 더 많이 가. 왜 그러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전극을 띄고 있고 요것들은 플러스 전극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 전극은 토양 마이너스 전극이 결합이 돼야 돼.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극은 토양이 결합이 안 돼. 그래서 유기물 함량을 30%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기물 함량을. 그래야 토양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 대신 우리 대산면 땅에 그 수박 잘 되는 땅을 알거든. 조금 물 빠지면 되고 좀 보드랍다. 그 또 개 붙이면 또 안 돼. 급하다고 가을비 와갖고 뭐 응개 붙이는 그에 수박 안 나오거든. 다마가 왜 안 되냐? 이 마이너스 전극이 결합될 때 있어요. 아, 우리는 탈당이네. 그렇지. 찰땅은 잘 돼. 잘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 굵은 땅이 안 된다는 뜻이고, 찰땅은 잘 된다는 뜻인데, 찰땅도 개 붙이면 안 돼. 아니 그래. 네. 작년에 우리가 12골동을 했는데 네. 밑에는 이게 뭐랍니까 줄이 안 시든지 열매를 달도 안 시들었는데 위에 네 골동은 소질이 좀 틀리는가 열매를 달도 다 시들어버렸어요. 이파리가 다 터졌어요. 그거는 어떤 무엇이 잘못인가요? 잎에 있는 수분이 직사광선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시들기 시들면 계속 시들리거든요. 휘둘린다. 그래서 맹물을 뿌리주거나 차광을 해서 직사광선을 줄이게 뿌리에서 오는 양과 수박이 먹고 남은 거를 이파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먹을 것이 작아서 잎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냐. 그럼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면 찰땅이 아닌 땅에서는 비료 결합량이 적어져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땅이 질 땅을 개붙이면 이게 없어져요. 마이너스 전극에 질소가 결합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부족해져요. 심을 똑같이 심을 때 비료도 없고 퇴비도 똑같이 해도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못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현상이 요 현상이다. 땅이 지루하게 개거나 물을 갑자기 많이 줬으면 어떻게 도망가 버려요. 요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던 놈에 물이 들어가 떼내버려요. 그래서 이 비료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비료를 가지고는 통통하게 그래 까맣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골통이 모종대는 진짜 좋았어요. 밑에 것도 더 좋았어요. 네. 줄도 잘 나고 통통하고 이랬는데 저는 열매를 좀 다루고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좋지나. 그 전에 다 먹었어요. 아, 그러면 영양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다 먹고 이 시각 떨어진 걸 안 줘서 그래요. 주고 안 줘서 그래요. 자, 우리가 토양을 나눌 때는 우리가 토양이 나락론이나 벼논이나 꼭 우리가 재배하는 이런 동들의 우리가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 네 가지라는 게 뭐 기술자님 토양고사 시험도 뭐 복잡하게 해놓은 거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해가 되는가요? 요 간단히 네 개나 있고 그렇죠? 막 대충 요거는 우리 그 어느 거를 찍겠죠? 자, 작년에 수박에 시들이 죽은 게 요거는 그러거든요. 밑에 배. 여기 시들 죽으세요. 전절적으로 시들 죽으세요. 요게
요건 안 시들릴 거야. 그게 제로인데 제로인. 접질 땅이 시들줄 거다. 작년에 처음 그랬어요. 매년 그래요. 처음. 작년 처음에 발견했다 얘가. 그러면 얘가 수박이 자랄 때 땅에보다 덮이 좋고 일찍 많이 크면 땅을 부드럽게 잘 달아가지고 뿌리가 쫙 젖거든. 내가 줬던 다 못 pis어. 내가 줬던 거 다 먹고 나니까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슬이 많이 맺었을 거예요. 하우스 가면. 그죠? 이슬이 많이 맺었다 소리는 이 이파리에 물방울이 생기면 이슬이 맺는다 소리는 여기에 일액 물방울 맺는 소리는 지금 이 잎 속에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뿌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질소라는 거예요. 질소를 분해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뭐냐? 여기에서 질소를 뭘로 바꾸냐? 아미노 단백질로 바꿔. 단백질로 바꿔. 요거는 뭐가 있느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요는 뿌리가. 뿌리가 소화를 시켜서 요리 되는데 여기 요리 가거든. 여기 가서 농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는 양은 적고 요는 수박이 많이 먹다. 요는 수박이 많이 먹으면 입이 멀게 없거든요. 그럼 입 두께가 얇아 있어. 입 두께가 얇아지면 여기 탄수화물 적으면 이슬을 많이 배져요. 그럼 비료량이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소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런데 요소 대신에 치료로 체내에 쓸 수 있는 건 설탕밖에 없거든. 그럼 요게 시들 때 뭘 해야 되느냐? 요게 시들 때 뭐예요? 요소 줘야 되거든. 그럼 요게 시들 때 우리는 150평에 그랬잖아요. 150평에 요소를 우리는 150평에 100평 기준에 5kg. 그러면 7.5kg 얘기죠. 7.5kg를 간주해야 돼요. 100평에 5kg. 끓이가 너희가 낙거나 생각을. 그 어디 요소가 어디 곱창이라. 아니 우리가 하우스 안에는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하고 요소를 바르주면 가스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요놈이 질소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질소는 끓이나 마나 질소 물 들어있으면 질소고 다시 토양에 결합할 때 떨어지 나와요. 결합할 때 관주로 쓰는 거 5kg 쓴다고 해서 크게 가스 안 나와요. 근데 알비를 뿌리면 가스가 많이 나와요. 알비를 뿌리면 알비를 안 두르고 100평에 5kg 이상 없어요. 물은 양은 미리리터를 써야 되는데 아까 100평에 이 5kg를 물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물이 약 물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뿌려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물에 해석해가지고 관주를 할 건데 100평에 5kg를 관주를 할 거예요. 관수 100평에 5kg 녹여서 관수를 할 건데 100평에 5kg 녹여서 단방향으로 관수를 할 건데 이 관수를 하면 일주일 간격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 이 시간이 올라가요. 일주일에 2회. 그렇죠. 일주일 간격 7일 간격으로. 예, 7일 간격으로 이해해주면 이게 이제 교수님 저 지소 5kg를 할 때 비록 1kg는 우리가 관수를 했을 때 이 시값이 0.08이 올라가거든요. 0.08. 그럼 0.08이 올라가니까 100평에 5kg 주면 0.4가 이씩 올라가요. 100평이. 물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물은 안 죽을 만큼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거 우리가 연면 시비할 때도 농도를 낙하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한 수량을 보통 보면 우리가 물 주는 걸 잘 주고 있더라고. 비료 주고 뒷물 주고 있으니까. 비료 주고 뒷물 주고 있다.
뒷물 안 주면 해가 되는데 5kg를 갖다가 물 1톤 양의 해서가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은 예. 백평 안에 예. 5kg만 비료를 다 주고 물 간수는 내가 주고 싶은 양의 그렇죠. 작물에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혼합돼야 되니까 아, 1톤만 돼야 돼 이상이 없다. 예. 1톤만 돼도. 1톤 이상만 되면 예. 없습니다. 1톤만 돼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0.08이 올라가니까 5kg를 줬을 때 0.4가 이시가 올라간다. 그 두 분 주면 0.8이 이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장애가 딱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농사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데는 절대 없거든요. 근데 불가분해가지고 장애를 못 막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한 번에 강한 힘을 발휘할 때는 100평에 이것도 100평입니다. 100평에 칼라 어디 있다? 설탕 3kg, 요소 3kg. 이렇게 간장은 벌떡이 일어나요. 관술, 요것도 관술. 그 세 가지를 태워서 100평당에 예. 간수하는데 투입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요소는 3에서 5kg까지 쓸 때, 3에 요소는 3에서 5kg까지 쓸 때, 3kg 쓰니까 안 되네. 3kg 쓰니까 안 되네. 요소 3kg. 이렇게 하면 식물이 단발이 납니다. 근데 살리는 게 결국에는 수박을 살리자고 마음먹으면 잎에 탄수화물 농도만 맞춰놓으면 절대 안 시들거든요. 잎이 수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뿌리에서 생산한 질소분이 아미노 단백질 잎으로 가서 잎이 까매져야 돼요. 새카매져야만이 저녁에 기공을 닫고 나서 물을 가져갔을 때 그 물이 잎 밖으로 안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수박이 죽을 때 전제 조건이 먼저 항시 잇을 맺어야 돼. 잇을 맺으면 아이고 죽었다 이래. 올라갔다.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잇을 맺을 때 우리는 야 오늘 수박이 잘 크니까 잇을도 맺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수박이 잇을 맺거나 메론이 잇을 맺거나 요때 빨리 대체해야 돼. 잇을 맺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 그것도 한 최소한 5일 이상 맺어야 병이 올 거거든요. 잿빛 곰팡이 덩굴 조금 병이 올 건데 근데 하루 이틀 맺었다고 병 안 와요. 그럼 집에 약이 없다. 뭐 공휴일이 되게 약방에 물 아니면 뭐예요? 집에 있는 설탕 부대 들고 와야지. 뭐 아무것도 없다. 설탕 부대 들고 가고 그게 어디 있으면 시간 있으면 우리 한꺼번에 골드 칸을 같이 해갖고 설탕을 치면 되고 안 그러면 급하게 필요한 건 설탕인데 들고 가야 돼. 아침에 설탕하고 설탕물에 놓고 설탕에다 뿌려야만이 그 다음날 잇이 멈춰요. 그러고 나는데 미로지도 뭐야 그건 다음이고 일단 잇을 씻으면서 영양을 공급시키면 되겠죠. 잇을 일액을 씻어내지 않으면 분명히 따라온 거는 요 일액을 씻어내지 않으면 잿빛 곰팡이 올 거니까 요게 땅바닥에 떨어졌다 덩굴 쪽에 요 갔다 그럼 덩굴 썩은 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 침공 비닐을 쓰잖아요. 그 비닐 빵꾸빵꾸 나는 거 새파란 거 그걸 쓰면 물이 새쁘거든. 그럼 물이 새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 하만 대산 쪽에 하고 어령 쪽에 하고 저 수박농사에 있는 농가들 한꺼번에 놓고 하면 이 살균제 쓰지 말아야 되거든. 쉴 때는 와서 수박에 1년만 안 맺으면 병이 없는데 균제가 필요 없는 거 균제 치는 사람 수박농사
낭비예요. 균제 쓰는 돈으로 요소 주면 되거든. 요소만 주면 병 안 오기를 그걸 갖다가 요소를 안 주고 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소를 언제 줘야 되느냐는 요거한테 물어보는 측정이. 수박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밥이 있는지 없는지 얘 기계한테 물어봐요. 측정해야 돼. 이 식값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수박을 심어놓고 이 시기에 심어서 비료량이 2점대가 넘어야 되는데 1.5 나면 뭐 0.8에 되거든. 이 시기에. 요 비료를 넣었을 때 이거는 비료량이 얼마 안 나와요. 비료 한 포는 100평에 한 포는 0.8이고 반포 더해보니까 0.3, 심을 때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농사가 조금 병 오기 딱 만들어놨어요. 병이 오도록 만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처음부터 병 오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병이 안 오냐? 당연히 오지. 그래서 병 안 오는 농사법. 살균제는 안 쓰는데 벌레는 계속 찾아오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살충은. 근데 살균제는 필요 없는 걸 계속 쓴다. 그거 쓴다고 병이 잡아지나? 안 잡아져요. 살균제 칠 때, 살충제 칠 때 영양제 따라갔어요. 그거 때문에 그거 병원 어떡합니까? 매매 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묻어있던 1액을 씻어내는 거예요. 1액을 씻어내고 물론 살아있는 균을 잡았죠. 그 잡은 건 얼마 안 있어도 농약은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균이 동시에 있다. 얼마든지 올라 준비되어 있다는 게 조건만 되면 바로 오니까. 그래서 수박에 병이 안 드는 수박은 이제 매년이겠죠. 기비. 우리가 올 코팅 비료를 몇 포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 100평입니다. 셰퍼에서 최고 5포까지 쓸 수 있다. 몇 프로짜리? 요소 질소 2%짜리. 32%짜리. 32%. 예. 지금 수박 면허 같이 동시에 하는 거지. 그 집이 예. 근데 이 식값이 메론은 요거 낮춰야 돼요.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온도값이 높아지잖아요. 메론은 16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 포 정도 빼야 될 거예요. 그거 한 개 빼자. 비료 살포하고 바로 정식이 되니까. 비료 살포하고 조금 둬야 됩니다. 얼마나 며칠 한 일주일 안에 둬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소를 0.5 내지 한 포를 쓰면 돼요. 비료 몇 개 들어갔어요? 100회에 비료 많이 들어갔죠? 요렇게 되면 수박 알을 나와요. 변도 하나도 없고. 근데 요것들이 이 식값이 한 포가 0.2 내지 3밖에 안 나와요. 0.2 내지 3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 삼을 게 없어. 여기는 안 녹아나고 안 나오니까. 마늘밭에는 4개 5개 있거든요. 꿀꿀팁을 몇 넣고 요소를 0.5% 내지 1%를 더해라. 그렇죠. 그래야만이 수박이 알이 나와요. 아니 그런데 이 수박이 어느 이놈이 딱딱해진 거는 뭐 때문에? 배가 고파서 중간에 껍데기가 시들어서 그래. 배가 고파서 너무 그 비료를 많이 써버린 건 아니야? 개뿔. 누가 그렇게? 아니 수박이 잎 두께가 얇아서 수박의 껍데기가 뒤있다. 뜨거워서 뒤있다. 굳었다. 경화가 됐다. 수박 껍데기가 뜨거워서 뒤있다. 비료를 적게도 잎 두께가 얇아서 껍데기가 뒤있다. 뜨거워서 굳었다. 경화가 됐다. 그 경화가 돼서 국이 안에 속이 차니까 못 견디고 툭 터졌는데 뭣도 개뿔 이상한 이야기 없어.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을 한번 아니 몇 년 됐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요리 수박 요리 한참 성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양제를 갖다가 막 이런 거 저런 액비를 막 주거든. 그럼 갑자기 그린다 이러니까 팽창해가지고 그럼 동대이 부분에 상처가 생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움직이면 뻥하고 터져요. 가르치더니 비료가 자라고 이슬 매제가 요 수박 똥구멍 된게 있다 여기 어떠신데? 꽃들이 여기 잿빛 곰팡이 생겼어요. 그래 그 약간 틈집이 생긴 놈이 팽창하고 크면서 그 전에 심을 때 비료가 요거는 심는 순간에 이 시가 1.5도 안 돼. 여기 2.7이 돼야 되는데 1.5도 안 되는 비료량을 줬고 심어갖고 이슬이 줄줄 맺잖아요. 수박 죽으라고 심어놓고 농사 고생 튀기냐는 게 내가 만든 병을 내가 스스로 만든다. 비료량이 1.2를 넘어가야 이슬이 맺어요. 1.2. 근데 1.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료는 조금 먹고 없어. 이 조금 한 발 나가면 수박밭에 이슬 줄줄 맺어. 비료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수술 때도 문제가 왜냐면 이게 너무 조사가 좋아버리기 때문에 말 같은 소리를 작게 주가 뻗었지 무슨 놈 많이 주고 큰 게 있어. 비료 많이 주면 마디가 더 짧고 더 작게 커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 지금 이제 관내는 이 아까 가르치 보면은 많이 펴가지고 초세하지 보면은 수준이 까먹어.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아까 사진 펴보이소. 비료 작게 주니까 마디가 느려지고 예. 비료 적게 주면 많이 주면 되게 딱 맞아. 아니 강사님 말씀은 그게 되는데 근데 여기 근데 문제 어떤 문제 기록하면 척경기가 없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결국 요거 찍으면 안 나와. 21.5 이하라. 여기에서 2.7이 되면 수박 마디가 땀박땀박하게 나요. 딱 맞게 나가. 잎이 쬐약하면 굵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많아서 탄수화물 수정이 잘 돼. 비료를 어중간하게 주고 대가 들고 나가거든. 그거는 뭐야?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 적게 주라고 많이 줬다고 우기긴 왜 우겨? 척경기도 없는 이거 없는 시절에 본인들이 한 거를 정립을 해놨다. 땀박땀박하게. 근데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큰다. 제3면에 고추농사 못 짓는 사람은 키가 커. 하우스 고추농사 못 짓는 사람은 키가 커요. 수박도 농사 못 짓는 사람은 마디가 늘어. 근데 생카마니가 마디를 짧게 만들어야 돼. 왜? 비료값을 마디를 짧고 통통하게 나게 만들어야 돼. 요거는 10kg 만드는 농법. 그럼 우리는 왜 6kg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6kg는 이미 1등, 2등, 3등이야. 조금 더 하면 4등이다. 3등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2등 농사 지금 8kg 나와야 돼. 2등 나와야 돼. 이 정도 안 나온 농사를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오면 요 6kg도 괜찮아요. 2월달에는 이때 따는 거는 그 나와도 괜찮아요. 6kg 나와도. 근데 요거 4월 8일 5월달에 어버이날 때 나오면 이미 10kg 나오거든. 근데 비료를 작게 줘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병은 다 불러와. 지 스스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작게 먹는 왜 토해내느냐? 요 입속에 설탕 양만큼만 물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뿌리에서 묘소를 녹여 먹고 설탕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설탕이 나가니까 어떻게 저녁에 먹는 건 반찬 토해고. 그 토해내면 어떻게? 맨날 가보면 아침에 수박이 줄 이슬이 젖어 있어. 그럼 조금 있으면 병와. 대체 잎에 막 수분이 줄줄해. 그러니까 수분이 줄줄해면 조금 있으면 잿빛 곰팡이고 막 수박 꼭대기 말라면 병오고 막 엉망이거든. 근데 그게 하나도 병 안 와요. 네. 이슬 안 맺으면 병 안 와. 그 이슬 안 맺게 만드는 방법이 이슬을 맺는 일액을 맺는 이 시값이 있다는 거죠. 일액. 0.3 이하에는 이 시가 0.3 비료량이 측정했을 때 0.3이야. 이 시가 0.3 이하는 무병. 농사가 안 돼. 그러면 병이 많은 거는 0.6에서
0.8이 병 발생. 이게 병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1.2 이상은 1액이 없어요. 그럼 1액이 없으면 이거는 병이 없다. 병이 안 생겨요. 측정기로 1.2 이상 되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병이 오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자체가. 병이 오는 농사냐 병이 안 오는 농사냐 그 차이. 그래서 비록 깨면 떨어지면 이 액면이가 제거 곰팡이 와요. 흰가루 오고 막 줄줄 병 와. 흰가루병이 제일 잡는 약은 단방향은 설탕. 설탕의 삼탑이 흰가루병보다 더 높으니까 설탕만 하면 뭐돼? 사탕 되죠. 흰가루병 식품 단만에 사탕을 만들어 삭지. 마구마이 치게. 그래서 요렇게 비를 올렸을 때 이 시값이 요거는 비로 한 포는 우리가 0.8이 나오거든요. 이 소표성이에요. 근데 완효성은 올코팅 올코팅은 0.2에서 0.3 정도밖에 이시가 안 나와요. 그러면 5%를 넣어도 이시가 얼마 안 되거든요. 3을 넣어도 3, 5, 15, 1.5밖에 안 되죠. 그럼 2.7 대가 좀 아주 많이 나면 여유가. 0.8은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속효성 21-나 요소 같은 건 0.8을 계산하면 되고. 그런데 비록 성질에 따라 좀 차이 납니다. 염화가리라든지 이런 거 성질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걸 세세히 다 못 나눠서 속효성은 0.8, 완효성이나 올코팅은 0.2에서 3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비료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료가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심고 정식하고 정식 전에 조로 간제가 심고 맹물 심이 연면 심이 하는 거예요. 육모에 이 120g의 관절에가 심으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맹물을 자주자주 뿌려주고 한 2-3일간 연면식 해주고 맹물 뿌리고 그러면 탁근을 빨리 동시에 딱 걸려요. 반반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열흘에 한 번 정도 연면식 계속 해주시고 그럼 병 올 게 없어요. 진딧물하고 응애하고 그 총체는 뭐 조금 더 필요 없는 거고 총체는 올코팅 비료 아니습니까? 예. 저게 조금씩 이래 다 없어지는데 만약에 저런 비료를 갖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차 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올코팅 비료 자체가 녹아서 나오는데 덜어 먹었어요. 그 수도제를 할 때 하고 우리 빨대 하는 거하고 좀 틀린다 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이제 프라티로 이래 코팅이 돼 있는데 그거 있는데 여기서 이래 나고 나잖아요. 온도하고 수분하고 차이에 수분과 온도에 따라서 녹아 나오겠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하는 작기로 보면 이때서 여기까지 나오면 거의 다 못하고 가요. 한 5달 되니까. 원래 지금 3개월 정도잖아요. 3개월. 그 조금 남아있어도 이것 때문에 수박을 적게 키우면 더 경기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메론을 심으면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메론을 심기 전에 수박 끝나고 나서 이시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시 측정. 그 1년에 한 번 정도 토양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산 같은 데는 저 딸기를 1차적으로 숨기고 2차는 수박을 숨기고 이런 많이 숨기거든요. 딸기에 예, 그 이작을 일을 하는데 아직도 딸기 합니까? 딸기를 많이 하고 처음에 딸기를 하고 그 딸기를 다 수확하고 나서 거기다 수박을 이렇게 숨겨갖고 그래 하고 이제 촉을 떠내고. 퇴비를 그렇게 퇴비를 없어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도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료를 좀 두포만 넣고 퇴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잡는 게 있거든. 퇴비를. 퇴비에도 수박 죽잖아요. 네? 퇴비에 비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비 아무리 많이 얻어 그 밭에 그렇게 많이 얻은 게 요수 한 포도 안 돼. 올 코팅 한 포도 안 돼. 그런데 회장님 그래서 30% 정도 유기물 함량만 맞추면 돼요. 그게 중요하네. 그거 많이 넣으면 여름에 작아서 농사 안 돼. 메론이 안 되면 다른 게 안 돼. 퇴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서 농사 많지. 주지만 해도 한 5년 안 되면 좀 좋아지. 정말 예.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칠소지를 주는 거하고 대비하고 작물에 대한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비료를 많이 주고 유기물이 비료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유기물 속에서는 우리가 그 비료구에서 얻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작아요. 그 양. 칠소질이 작단 말입니까? 다른 미량 요소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주도에 가서는 그 백합 농사를 있는데 4년 동안 요소만 제가 농사했어요. 4년 동안 1년에 100평에 최소한 필요한 요소 6개, 한 8개. 다른 건 안 주니까. 토양 분석하면 또 많은 거고 그거 빼고 요소만 주고 또 요소만 주고 그래도 잎이 누리끼리 하니 우리가 멜론 울룩울룩한 거 있죠. 장도가 뭡니까? 백합이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제주도의 밀강 같은 경우는 요소만 한 3년, 4년 줬나? 1년에 100평에 요소 한 8포씩. 그 당불에서 15불에서 한 18불씩 나와. 우리가 작물을 할 때 보면요 노지에 멀칭을 수도자면 아주 하우스나 노지에 하면 비료를 많이 주면 거기에 비료가 누워가지고 거여지면서 작물이 자꾸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땅이 땅땅해지고 그래 하면서 비료질을 많이 줬다가 그러면 막 대비를 다음에는 대비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비료 가다에는 인산가리 칼슘 가다지 요소 가다는 아니더라. 잘 들으세요. 그렇죠. 비료 가다에서는 요소 가다는 없더라. 비료 가다에서 요소 가다는 없어. 요소는 뭐 비와 물에 의해서 시킨 들어가고 다 선발해야 체제된단 말입니까? 거의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비료가 비료는 플러스 정도를 가진 거, 요걸 가진 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마이너스 정도를 가진 질소, 마이너스 정, 요건 마이너스 정도가 있다. 마이너스 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토양 마이너스 정도의 결합을 잘 못해요. 요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비료 가다 그러니까 요소 가다를 찾까 질소 가다를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플러스 정도 가다에 철퇴가 끼고 뻘거지고 하는 건 다 플러스 정도예요. 빨간색이 나오면 가리, 푸른색이 나오면 인산, 마그네슘 색깔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퍼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인산가리 가다다.
그래서 인산가리가 가다됐을 때 인산이 가다되면 식물이 껍질에 10% 청태가 끼고 나무도 밀감나무도 청태 껴요. 그리고 감나무도 시뻘게 돼요. 인산이 몸 밖으로 뺑이 나와요. 요소를 주고갖고 순환이 되면 청태가 저절로 없어져요. 가리가 가다되면 잎이 붉은색에 누른색이 나와요. 얼굴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노균병 그러죠.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 병 아니에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열상. 이 풀이를 좀 더 뜻을 깊게 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가다 보는 거는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포도를 심어놨는데 바깥에서 잎이 나와가 여기 있어요. 저 비가 맞아요. 이게 잎이. 밖에서는 터널이니까. 예, 그렇죠. 안에 비가리 터널. 예, 그렇죠. 안에 비가 있. 요게 비 맞는 요 잎만 제트 곰팡이, 흰가루병, 녹균병 3개 와요. 약 치지 말아요. 약을 친다고 해서 비가 맞아서 잎이 얇아져서 왔는데 이거 약 치도 소용없다 하지 말고. 이거 신경쓰가 약 치는 이 동그라미 여기 밑에 여기 뿌리에 요소 빌어줘라. 이거 조금 말랐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건 아무리 붙들으면 이거 보시면 안 잡아진다. 이 병이 이거 안 들어가니까. 요 잎은 비가 맞아서 얇아졌고 요 잎은 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얇아진 거예요. 다르죠? 여기에 녹균병, 흰가루병이 왔다고 해서 이 이파리 2장 건질라고 애쓰지 마라. 요 이파리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차라리 잘라서 가시기. 이 이파리가 비가 맞아서 잎이 얇아진 요 잎에서 여기만 여기는 잎을 비가 많이 두꺼워서 이력이 안 나오고 요거는 얇아서 이력이 나올 뿐이에요. 각자 따로 운동한 거죠. 대산면에 좀 물때가 안 좋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준이 낮다. 예. 원예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가짜만 잔뜩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만. 이해됩니까? 가짜만 잔뜩 배우고 있고 엉뚱한 농약 치는 거 딴 것만 잔뜩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병은 비료가 잡아야 될 병은 농약으로서 절대 안 잡아집니다. 비료가 잡아야 될 병을 갖다가 비료를 가지고 일액을 안 맺게 해가 병을 잎을 두껍게 해가 병을 안 해야 될 걸 농약을 삭으면 병이 잡히나? 안 잡히는데. 농약을 안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 낭비죠. 비료를 먹으면 전체 병이 하나도 안 올 걸 갖다가 중간에 약치 뭐 영양제 치가지고 병이 조금 멈춘 건데 또 치. 야, 2번 치게 잡히더라. 3번 치게 잡히더라. 5번 치더라. 그 결국은 영양제 빨이지 어디에 농약 빨이냐고. 농약 친다고 수박이 커? 절대 안 큽니다. 잎이 두꺼워야 수박이 크고 잎이 두꺼워야만 병이 안 와요. 잎이 두꺼우려고 하면 뭡니까? 뿌리에 비료 양이 맞아요. 요 양이.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 토양의 수분 35, 45%. 계절별 비료량은 이렇게 딱 다릅니다. 이거 하나 개발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대한민국 표지 모델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계절별로 딱 만들어놨으니까 강원도에 여름 배추 이 시각 요래 맞추면 안 죽어요. 살균제 안 칩니다. 치지 말고 필요도 없는 거 왜 쳐? 배추의 무름병은 살균제로 안 잡아져요. 우리 혹병도 방금 말한 그 영양제 쳐가지고 이슬 안 맺게 멈추게 하지. 그 뿌리 혹병약 안 쳐요. 비료로가 잡아야 될 병을 농약으로는 절대 안 잡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소 입을 좀 두껍게 해주고 열매를 좀 많이 타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비료 성질이 달라요. 시원한 비료 잎이 두꺼워서 함수량이 많으니까 열을 식히겠죠. 정사량이 되니까 물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잎이 두껍지 않으면 얇으면 물을 못 먹어서 열에 약해. 그러면 수박이 쪼개진 거는 그 전자에 우리는 일액이 맺어서 일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수박 꼭지 거기 묻어있는 영양을 파먹고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맨맨한 자리 있잖아요. 그건 못 들어가, 균이. 근데 수박 꽃핀 자리 보고는 약간 흠이 있거든. 그럼 거기 그 일액 매장에 묻어있으면 곰팡이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거 때문에 원 문제도 썩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썩은 게 꽃이 썩은 게 아니고 수박 이파리에 일액이 맺어. 일액 물방울 맺었다. 그래서 이게 꽃잎에 떨어져서 그렇게 돼. 아니 비닐 위에. 옛날에는 비닐을 빵꾸도 안 난 거 썼잖아요. 이제는 빵꾸 난 거 쓰고. 저도 수박 만봉 심어와서 잘 압니다. 30 몇 년 전에, 한 30 몇 년 전에 심었니? 예? 10대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렇죠. 지역서 연구를 계속 하시네. 내년 18살 때 복숭아나무 심었고, 내년 내년까지 내년까지 18살 때는 복숭아나무 심었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니가 방사하고 나는 후이 내가 사람이고 내가 안 한다. 근데 경영자는 바빠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무 말을 실착해서는 안 된다. 다 듣고 할 때만 안 하면 되거든. 그게 경영자예요. 그래요. 잘한다 캐야 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지. 에이씨 니 말 한마디 하면 입 딱 닫아. 그 속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고 경영자는 다 듣고 마지막에 판단할 때만 바꾸면 돼요. 최고 경영자는. 들어보고 네. 맞았어. 대산면 와서 강의하면 악음력 딱 깨먹고 아이 저 새끼 또 사기 싫어서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잘한다 캐놔놓고 다 듣고 나서 아 저기 별로 안 맞으면 그때 가서 입 닫았는데 그 잘한다 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가지 중간에 가서 아이씨 인간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오늘 교육 좀 받았다는 선생님 노래서 아, 교육 좀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내가 머슴을 잘못 둬서 불편했다. 오늘부터 맛있는 밥과 반찬을 잘 먹여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일을 더 맛있게 생각해보기 일은 꾸덕꾸덕 잘하는데 머리색이 조금 부족했다. 요 경영 요것만 내가 하겠다. 요것만 비료푸대 몇 개 딱 계산해가지고 딱 내놓고 요거 사오고 그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래서 연면십이라는 거는 하늘 땅만큼 좋다. 근데 처음에 해야 될 거 중간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정도 쓰는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요거를 둘 중에 한 가지만 60cc를 넣고 설탕을 120g 쓰면 된다. 수박이나 멜론은 껍데기에 묻어도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 120g 써도 돼. 요걸 일주일에 열흘 간격에 한 번씩 치주면 잎이 두껍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다. 왜? 위에서 도와주는 거지 얘가 비료는 아니다. 비료. 영양제 지 아무리 좋은 놈도 냄비끼리 보면 숟가락 몇 개 나와요. 그러나 기능성은 있다. 품질 좋게 하는 게. 그래서 영양제는 그렇게 목적이 있고. 그리고
비료 값을 맞춰야 병이 안 오는 거지 영양제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보면 영양제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그러죠. 어떨 때는 두 개 넣었어요.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식값이 낮은데 잎을 까맣게 두껍게 만들기 위한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료를 여겨야 원가가 제일 싸게 쳐요. 비료가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에 돈이 손해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이 과가 커가지고 더 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이나 메론에 수박이나 두 개 동일하는 거예요. 다를 거 없어. 여름에 온도값이 높기 때문에 비료량을 약간 낮추고 차가운만 지지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들한테 비빔밥을 해주면 비빔밥. 그러면 밥에 해당하는 건 뭐냐? 질소. 나물에 해당하는 건 뭐냐? 요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양념. 양념에 해당하는 건 미량요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걸 쟤네부터 이거 뭐지? 이게 많아야 되는데 항시 이거 많은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많아야 돼요. 그럼 이 반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료가 우리가 17 더하면 이거는 34가 되죠? 그럼 요소는 21밖에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1인데 요걸 가스가 빠지면 요것도 14.7이 되죠? 줄어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맹분 산맥은 30에 10에 8이거든요. 그럼 요 두 개 합하면 18이 되고 얘는 3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30은 21이 돼요. 21. 그럼 요 두 개는 얘보다 많잖아요. 맹분 300을 쓰면 해가 없는데 맹분 300을 쓰면 요 두 개 합하면 18이고 요 한 개만 해도 요 비빔밥 해당하죠. 비빔밥을 딱 갖다 대면 요거는 맞잖아요. 요건 맞는데 요것들은 안 되잖아요. 이 가분수가 돼. 이렇게 돼요. 나물이 많고 밥이 작아지죠. 그래서 척경지를 딱 꽂아서 밥이 얼마 있는지, 지금 얼마 먹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 줘야 되는지를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를 계산해야 돼요. 이 과학 연구를 해야 되죠. 이게 과학 연구입니다. 아니 대산농협에서 사달라 그래가지고 갖다 놔라 그래서 경기사니까 우리가 갖다 놓으면 우리 쓸 테니까 조합장한테 얘기하든지 다른 지역에 농협에도 제가 많이 그늘에 샀거든요. 그럼 농가들 갖다 쓰면 되거든. 조합에 다 독바나요. 안 그러면 수박농사 쪽에 비료 제조가 더지가 사도 괜찮아요. 가격은 85만 원. 대한민국 전체를 농업을 고압화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교육받고 가서 집에 가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비료 한 포는 얼마고 몇 포를 먹어야 되고. 감자는 비료 한 포를 먹으면 3.5kg가 나와요. 100평당. 네. 감자는 비료 한 포 3.5kg가 나와요. 감자가 3.5kg 나온다면 그렇죠. 마늘은 1.5kg, 양파는 8kg 나와요. 다르죠. 이거는 몸속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분이나 당분이 있어. 양파는 당분이 있어 한 6에서 8 정도. 마늘은 32%가 나와요. 마늘은. 당분이 있어 높으니까 양이 적게 나와요. 당분이 있을 때문에. 이건 32%가 나와요. 감자도 전분이 있고, 녹말이 있고, 그렇죠. 양파는 녹말에 전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비료 한 포 효과죠.
그럼 감자는 100평 농사 지으려고 하면 비료 한 6번 정도 써야 돼. 심을 때는 몇 포였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걸 잘못 배워서 그렇지.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감자 심으려고 그러면 올 코팅 2개에 요소 2개. 마늘 심으려고 하면 올 코팅 4개 내지 5개에 요소 1개. 양파는 올 코팅 3개에서 4개였고 요소 1개. 그리고 축이 봄에 한 서너 포, 많게는 5개. 그렇죠. 저 아까 저 수박과 메론에 비료 올코팅 하고 비료 12여 양을 저 지금 수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2.7%를 계산한 거니까 메론은 지금 6월달에 하는데 계절이 다른데 낮춰요. 예, 그래서 저 낮추면 아까 저는 비료 부대수를 이거는 낮춰도 비료가 별로 안 줄어요. 이거는 낮춰도 양이 안 줄어. 우리가 계산해 이거는 4포를 넣어도 한 포에 0.2밖에 안 되는데 요소를 안 주면 돼 차라리. 이리 수올게 농사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뒤에 병 없이 하려고 하면 요소를 안 줘야 되지. 올 코팅을 줄이면 손해죠. 그죠? 요소를 줄이냐 되는 거지 많이 줄지. 올 코팅을 줄여도 0.2 3밖에 안 줄어요. 요소는 0.8이 되고. 그죠? 그래야만이 뒤로 비료 차고 나가요. 그리고 저 밑에 이 시에 예. 참고로 이해한 무병 그걸 한번 설명을 좀 이해를 못했는데 아, 식물이 이제 그래서 그 딸기파리. 딸기 그래도 예. 딸기는 이파리가 수박 땡긴 노릇 딸기 이파리 요 넓이가 15cm가 1등. 그 다음에 그 여기서 3cm씩 빼면 돼요. 3cm씩. 여기 15에 11에 그 몇이고 3cm 빼면 14 12 9 19 6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딸기는 요거는 1.5cm당 한 개 닮은 요거는 10개를 따라. 요거는 8개를 따라. 요거는 6개를 따라. 요거는 4개를 따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책에 보면 딸기는 7, 8개 따라. 그 이파리가 12cm를 키워놨어요. 간단한 거예요. 공식을 만들어 쓰면 되거든요. 어느 소통을 하고. 12cm는 넓이. 뿌리에서부터 줄기와 잎을 합힌기니까 잎만씩의 넓이를 넓이. 잘 만들어놨죠. 아까 수박도 가르쳤잖아. 요것도 대산면에 고추 농사도 다 개발해놨는데 수박 딸기 한번 되는 한 20분 한번 되는 딸기 잎을 못 맞는 15cm. 최고 느린 건 한 17cm까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방울이 맺었는데 이 물방울이 1.2에 이 시가 되니까 1에 안 맺어요. 그럼 양액인 것처럼 2.5에 이 시를 주면 1.3을 먹고 1.2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슬 안 맺어요. 딸기 양액은. 그 다음에 토양에도 이 시값을 1.2 이상 2.7 이하를 맞추면 돼요. 그럼 딸기 크게 계속 나와요. 근데 딸기는 다른 작물하고 달리 직사광선에서 기공에서 정산량이 많아요. 수분 정말. 그래서 티번이 올라와요. 나오는 것들이 새까맣게 꼬시를 주고요. 이렇게. 그거는 차광을 해서 햇볕을 가리고 섭을 높이면 돼. 그러면 티번이 안 와요. 딸기는 35% 차광망을 항시 씌워놔야 돼요. 항시. 아니 그거보다 1시 0.3 이하 무변적으로 올려주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물방울 속에 0.3 이하는 영양이 없어가지고 병이 안 온다. 1액 속에 병이 안 온다. 근데 1액 속에 영양이 있는 거는 0.8에서 0.6에서 0.8이 제일 많이 온다. 팔이 발생이 된다. 네. 어째 이하는 일시가 물방울에 적절한데 일시가 3 이하 되면 병이 안 오고 예, 0.6에서 8 되면 병이 올 수 있는 율이 발생률이 높다고. 요건 100%. 100%고. 예, 밑에 오는 1.2 이상이 되면 무병. 병이 안 생긴다. 무엇이? 1액이 없으니까. 아, 1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맺히면 그 보일러를 돌리가 빨리 해가지고 물방울로 개뿔. 말 같은 별 비용이 아니 여기에 물방울이 나온 거는 시크가 없어야지. 시크가 없어야든지 영양제를 치든지 설탕을 삭혀가지고 입속에 여기 탄수화물 넣어가지고 설탕물 넣어가지고 입속에 까맣게 만들어가 이슬이 안 나오게. 보일러 때가 아무리 말라도 여기 말라 나왔던 거 마르는 거는 내일도 나올 것이고 병이 생긴다. 폐에 보면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 하얀 딱 보면 폐가 그거는 칼슘이고 칼슘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가 맺힌 걸 먹으로 잿빛 곰팡이 오서 까맣게 오그려져요. 까맣게 이제 이게 선생님, 내가 지금 빨리 안 들어갔었는데 이 씨가 0.4 이하면 병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몸에는 병이 안 온다고 지금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1.2 이상이면 1액이 없다. 그렇죠. 1액이 없으면 병이 안 하죠. 아, 병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되면 병이 오고 0 많은 거, 이 차이 때문에 내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0.3과 1.2에 0.6에서 0.8이 1액 발생이 제일 많더라. 1액 발생이 많으니까 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 차라리 없든지 많든지. 아니 이거는 하면 키도 크고 마디도 늘어지고 수박줄이 막 씩씩씩 나가. 마디가 크고 물방울로 질질 맺고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폭삭 망했으다. 뒤로가 작아가 입 두께가 얇아가 이거는 날씨 흐린 날 수정이 안 돼. 날씨 흐리면 수정 안 돼. 겨울에 수박 먹을 때 무조건 비 오면 비 일주일 흐리나 가면 무조건 요소비로 간주하고 연매실부터 딱 해가 말라놔야 돼. 올해 같은 데도 우리 대산면에 수박 농사 수정을 많이 못 시겠는데 그때는 막 비료를 갖다가 막 연매실을 가수를 하는데 막 해야 되겠다. 비료를 주고 연매실이 골드 칼라 60을 120 주면 비가 오다 쓰게 돼. 하만 대산하고 지금 다 가르쳐 유튜브 영상이 다 있거든. 대산면만 내를 안 불러서 모르지 다른 데는 아는 사람 다 알아. 거기 대산에 만약에 강사님들 모아서 방에 한 번 들었으면 거기에 정말 짜리 더 나겠네. 한두 번 뽑아내는 사람도 있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람 많습니까? 막 살피게. 예. 근데 이거 간단한 일이거든요. 수정 단계에서는 필히 입속에 탄수화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꼽힐 때 들어가면 무조건 영양 차이 설탕을 짠뜩 넣어야 돼. 그러면 수정 붙이면 돼. 탁탁탁탁 붙어. 완전 지람체다 이거. 자석이다. 강사님 말씀처럼 저기 입이 이슬이 안 맺히고 저리 하면 수박이 수인처럼 솟구시 막막 살습니다. 그렇지. 잘 붙어. 그러면 아니 이슬 안 맺게 만드는 거는 골드 칼라 2kg 설탕 120 치고 또 그 다음 이슬 맺으면 그 다음 한 번 더 쳐보면 돼. 그 밑에 비로 부르고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거 다 이거 다 해놨거든. 본인들이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이 중요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서 그래. 예. 수정률은 비가 와도 된다. 아무리 관계없어요. 왜? 입속에 탄수화물 양에 비례하니까. 새카맣게 만들어내면 돼. 비가 와도 영양제를만 새카맣게 치놓으면 물에 담가놔도 덩굴이 안 썩어. 물에 담가놔도. 근데 비료를 요소만 쓸까? 요소만 넣어야 이 말입니까? 아, 밑으로? 예. 안 될 때는 또 간주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간주하는 게 칼라 1.5, 1에서 1.5리터에 설탕 3kg, 요수 3kg 간주하는 소야봐. 이제 어쩌고 해결했지야? 아 찍어놔 내일 배터리가. 이제 뭐 사진 찍어놔야지.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요거는 제가 안 지우고 갈 거니까. 아 지금 예. 찍어놔 보십시오. 다음에 배터리가 됐다니까. 다음에 그 우리 그 수박 작목반에 그 하면 제가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수박 수정률은 이파리가 까맣고 가만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놔면 아무리 비가도 수정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박이 모든 하우스 작물이나 벼육모장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영양을 잡을 수 있는 1등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식값이 낮은 데다가 허리 뿌리면 흡수되는 게 없으니까 잎이 가지고는 영양소 없어가지고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려고 하면 잎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잎이 얇아진 거예요. 일액이 없는 거를 만들려면 무조건 지저지는 비료질을 많이 주고 거의 이식값도 맞춰요. 검사를 했어. 그렇죠. 그것만 맞추면 요대라는 것도 수박이 알아들어요.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 저 비용으로서 아주 대화 놓을 건데 10kg면 10kg, 12kg면 10kg, 13kg 내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이나 모든 게 우리가 대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도가 높다고. 개뿔 농사 조짐. 대비 많이 주가 농사 안 조진 사람 못해. 예, 염이 올라가면 소금이 올라가면 그 겨울에 추울 때는 괜찮은데 봄날 더워지면 나빠져. 양력 7월달 되면 나빠지기 시작해. 감이 안 커요. 돌이 작아져요. 7월달이나 6월달에 NK 주면 나빠져요. 6달 7달에 NK를 비료를 주면 감이 과일이 작아져요. 감이 단감이 작아져요. 복숭아 같은 거는 여름에 요소만 주거든요. 그럼 크고 겨울에는 괜찮아요. 예? 겨울에는 대비를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날씨 추우면 추운데. 퇴비 주면 그 다음에 메론이 안 되겠죠. 여름은 여름에 여기는 작물이니까 대비가 안 된다. 아니 퇴비를 적게 써요. 그 대신 볏짚을 갈아였거나 톱밥이나 다른 걸 써야 되지. 퇴비 속에 있는 소금 때문에 그런 거죠. 염 때문에 토양 분석하면 나락농사, 벼농사를 지어도 염이 나와요. 이거는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나락농사를 지어도 안 없어져요. NK를 주고 복합비를 주는 거는 나락농사를 다 들어가서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감독님 국면에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단가를 받을 때 1년에 뭐 8, 9곳에서 이렇게 약을 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우리 공사님 강의를 전부 다 접해본 분들 그 병이 어떤 게 있냐면 직접 뚫고 들어가는 직접균이 있고 간접균이 있는데 하우스 수박에는 단지가 없어요. 메론도 단지가 없고 단지가 없어요. 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밖에서 안 오기 때문에 단지가 없어요. 직접 뚫고 들어오는 이 단지하고 간접균이 있거든요. 간접균, 그 다음에 직접균, 뚫고 들어오는 거. 얘들은 균이 나라고 뚫고 들어가요. 이 표면은 바로 뚫고 들어가요. 그 간접균은 어떤 영양소의 매체에서 발생해서 뚫고 들어가요.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이 매체야만이 뚫고 들어가는 것, 잿빛곰팡이, 무름병, 노랑병, 뭐 이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청포병, 이 병이 아니에요. 역병. 그것들은 잎에서 일액이 맺어야 생기는 병이고, 요 균이 발생해 뚫고 들어가는 거, 요거는 균이 오고 바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간접균은 일액을 안 맺게 잡으면 되는데, 직접균, 마늘에 그 녹병, 직접균 한 개밖에 없어요. 탄저병도 없고. 녹병은 약을 쳐야 되는데, 마늘에 무름병, 흑색 썩은병, 이런 건 간접균이거든요. 그거는 비료량으로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접균은 우리가 흰가루병, 수박, 덩굴 썩은병, 그 다음에 수박
부패병 이런 것들은 이름만 다르지 그 간접균이기 때문에 내가 일액을 토해내서 생긴 병이고 직접균은 날아오가 바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두 개 나눠요. 간접균은 우리가 마음대로 비로로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약으로 안 잡혀요. 영양제나 비로로서 잡아야 되는 게 요것들은 세척을 하거나 씻거나 그 다음에 영양을 써서 잡아야 되는 게 요거는 간접균은. 그럼 간접균이 되게 먹기 있어서 쓴 거는 일액이죠. 간접균은 세척을 해서 씻거나 비가 오거나 물을 뿌리거나 영양을 줘서 없애야 되는 거고 흰가루병이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뿌리면 되는데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설탕물을 뿌리면 잡히고 영양이 공급되겠죠. 그럼 수박 수정 시기에 대해서 이슬을 맺고 있으면 그 수박이 안 수정인데 왜 그러냐면 입 속에서 탄수화물이 없어서 영양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또 물방울 생기면 막 꽂혀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때는 요 방법을 하면 돼요. 영양 쓰는 방법. 그러면 직접균은 마늘의 녹병이라든지 탄저병이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 감의 탄저병 그것들은 이거는 농약 방제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살균제를 써야 돼. 고추 탄저병도 애나 직접균입니까? 직접균도 있고 탄저가 아닌 일액에서 생긴 것도 비슷해. 일액 간접균이 또 생긴 게 비슷해. 그럼 탄저가 아니냐면 이게 좀 고추의 탄저도 애매해요. 일액을 맺어도 탄저 생기거든. 탄저가. 탄저도 아닌 것이 탄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관님 노지에는 네. 우리가 여름 날씨에 보면은 밤낮에 기온 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 나보면 다 풀이든 뭐 우리 작물이든 다 이슬이 다 맺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 표면에 맺어 있는 거, 여기에 맺어 있는 거, 맺어 있는 건 이건 결로. 여기에서 송골 나와 있는 거, 그 부분에 들고 있는 거, 요거는 일액. 그럼 우리가 밭에 그냥 뭐 노지에 있는데 논두름에 풀도 그렇게 매기는 일액을 하고 그렇죠. 그 일액인데 이 시가 0.3 이하면 그게 타고내려도 병이 없다. 그 숟가락과 따먹으면 숟가락으로 따먹으면 돼.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 따먹어가지고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 아기밭에 가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와서 일액을 딱 훔쳐서 먹었어. 목이 따가워 하면 뒤질 뻔했어. 뒷분이 올 때 일액은 pH가 7점 몇이 나와요. 완전 딸기 뒷분 올 때, 이파리가 다 죽을 때, 그때 일액을 따먹으면 이 독해.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뒷분이 안 올 때 일액은 pH가 6점대. 요 두 개가 맛이 달라. 요거는 따먹었다가 목이 되게 따갑고 그게 농약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별로 뭐 약간 맛이 그래 안 나빠요. 근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그렇게 지병을 해보셨다는 아니면 무식한 게네. 무식한 게네. 그래도 물 중에서는 고래새도 물 좋다고 뭐 달에 먹어 좋다고 이놈도 한번 먹어보자. 숟가락 들고 가서 졸졸 받아가지고 완샷 완 이거 처음에는 욕을 먹었거든요. 뒷번에 안 온 딸기 이파리 따먹어서 그때는 그때 숟가락 들고 가서 잘 따먹었어. 안 먹었는데 이름 숟가락 엉망하게 따야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뒷번에 왔을 때도 또 똑같을 줄 알고 이놈도 쭈르르 타가지고 딴 거 모가지 따가가지고 아 이게 잘 안 없어져. 이거 농도가 달라요. 그치? 차이도 많이 나요. 네, 요거를 두 놈을 잡아가지고 더 조사를 해봐야 돼. 아직 그게 못했어. 수박 이파리도 따먹어보면 됩니다. 숟가락 가지고 딱 따가지고 먹어보면 맛이. 하여튼, 어떠한 거든지, 조금 무식하면 용감하다.
좀 결과는 뭐 좀 불분명해도 조금 무식하면 추진력이 좋거든요. 추진력은 제가 좀 무식한 쪽에 속았기 때문에 좀 추진력이 좋아. 무대포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양심은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 하여튼 수박농사, 메론농사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요소를 얼마를 줬냐 안 줬냐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론 밭에 네. 우리는 그냥 그 대비만 많이 해놨다고 그 비료를 전혀 안 주고 대비도 안 주고 그냥 막 심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으면 노란색이 별로예요. 노랑노랑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비료 조락하는 게 있거든요. 몇 킬로 조락하는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100평당 간수 내지 그냥 바로 돌고래 줘도 되겠네. 간수를 열어놔서 놀거리서도 괜찮아요. 이제 따라갔어요. 예? 이제 따라갔어요. 돌고래 뿌리가 물 떠가지고 돌고래 요소를 뿌려 넣거든요. 네. 그래 물을 썸이 들어 뿌리 쪽으로 각오로 해놓고 그래 이제 물을 다 먹었어요. 그래 이제 어제 안에 이제 비료를 이제 수분을 물층을 다시 허을 보이고 예. 자풀이 올라오길래 아. 수분을 정말 지금 사안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는 비지요. 예, 그것도 다 덮어놨어. 땅을 거의 안 보이게끔. 아. 그러면 척전기 가지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척전기 값에서 여기에서 수분은 35에서 45가 돼야 되고 이 C값은 1.8 아래쪽으로 이 C가 네, 1.5에서 1.8 되면 된다. 간단하니 그럼 안 되면 이제 거기 마찬가지로 수분을 비료- 갖다 쳐도 비료 되지. 비료가 부족하다면 그렇죠. 비료를 더 줘야 되네. 그렇죠. 100평에 이게 반포씩 준다고 큰 해는 없어요. 가스라면 옆구리가 나면 돼. 예, 다 된다. 옆구리가 나면 여수를 한다고 그랬지. 뿌리는 게 제일 수고. 여기 요리 들어간다고 해서 요수를 녹여가지고 관지로. 간지를 말고 근데 2% 주면은 그것도 안 되나요? 양이 작았어요. 양이. 연하게 찾아줘야 되지. 한 포 주면 뒷일이 없어. 싹 가지고. 맞아요. 한 포를 500에다가 녹여주고 흡신 주면 이파리를 싹 주면 싹 죽고 하나도 없어. 깨끗해져. 네, 싹 주는데 500에다가 20kg 요소를 넣고 물조를 싹 주고 나면 깨끗하게 싹 주고 정리가 다 돼. 근데 이걸 이제 농도를 낮춰가지고 2kg밖에 못 주거든요. 예. 그럼 10분의 1밖에 못 주잖아요. 바닥을 주면 한 포 줘도 괜찮아요. 그럼 바닥에는 100평에 요소를 한 포까지 줘도 되는데 울로는 100평에 2kg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게무거리고. 그러니까 바닥으로 줘야 효과적이다. 그럼 2% 주는 건 아주 소량밖에 안 되거든요. 가수 준비 또 괜찮다. 그렇죠. 간수를 주면 많이 줘도 그 면적에 이 C값이 올라가는 게 얼마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10kg 주면 0.8 올라갈 수 있다. 이 C값이. 그래서 0.8이 올라가면 지금 현재 이 C값이 뭐 1.1냐 있으면 몇냐 그러면 뭐 0.8에서 1.1 안 될 거예요. 그럼 낮으니까 지금 요소 한 10kg 준다고 해서 간절히 한번 해가 없어. 해가. 그러면 요렇게 한 번 줄 때 귀찮을 때는 차라리 심어놓고 아예 심을 때 조금만 좀 뒤로 잡히겠다. 심으면 놀거리다가 올 코팅 이걸 한 두 포 흡고 백평에 두 포 치놓고 요소 반 포 치가지고 녹아가지고 탁 덮어놔보면 올 코팅 아직 별로 안 나오거든. 그걸 덮어놓으면 메론은 예쁜 데 나오겠죠. 비료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식물에 밥을 먹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밥을 줘야 된다. 그 얘들이 뭐라고 했으면 밥 좀 주세요. 메론이 뭐라니까 말라가지고 피시피시하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겠죠. 제발 좀 밥 좀 달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근데 주인이 어떻게 이래 나부러지가 있어. 저는 오늘 덮어서 시들은 거거든요. 며칠 시들고 나면 잔뿌리가 싹 죽어버려. 잔뿌리가. 잔뿌리를 안 죽으려 그러면 빠른 시간에 연면식에 잎을 탄수화물 넣어야 되겠죠. 연면식 그리는 칼라요 쓰는 방법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써버리면 탄수화물 공급되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온 양수분을 먹겠죠. 안 버리고. 근데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이 일회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곰팡이 넘어오고 비료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메론 심어놨다고 수박 심어놓고 농사 심어놓고 메론 심어놓고 야 메론 좀 달래라고 미생물을 줬다. 그 농사 좋아졌다. 이건 바로 조절 안 된다. 지금 수정 들어가고 입이 지금 뭐 많이 큰데도 지금도 주면은 처음에 정식할 때보다는 좀보다 마지막 일부분 먼저 생각한 게 생육 중에 요 정도 이식값을 끌어올려. 그래야만이 무병되고 그 다음에 잘하려면 차광망을 35불짜리 씌우고 이식값을 더 올려. 측정해서. 대형 하우스안에 그 일조가 양이 부족하면은 큰 하우스에 심어놨어요. 요 어제 가니까 옷 하우스 하던 아주머니 집에 가니까 30% 차광망이 있더라고. 이불 2개 차광망이야. 여름에 멸치하고 재배. 그럼 창이 사람을 씌우는 게 좋습니까?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고 요 때부터. 아직 이제 우리 꽃피고 이제 지금 꽃들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6, 7월. 이제부터 늦어도 4월 초부터는 차광망 끼워야 제일 편안하다. 언제까지 저 가을까지. 9월 말까지. 아, 그래야만이 제일 편안하게 장을 잘한다. 너무 일조가 우리가 햇빛도 우리도 밖에 나오게 뭐 이렇게 양산에 우산이나 양산에 나시고 하면 햇빛이 바로 하면 다 피부가 다 같듯이 작물도 그렇게 느끼는 여본도. 여본도의 최적 온도. 적외선 온도가 제일 나겠죠. 우리 학교 온도가 측정됩니다. 여본도. 또 시원하더라고요. 안에 온도지. 집의 온도가 측정이 약간 여본도. 직사광선의 여본도 그거는 적외선 온도계 인터넷에 5만원 이하 사가지고 딱 때리면 나옵니다. 이파리 때리면 나오고 어제는 여본도 다 했거든요. 여본도를 측정하면 된다. 여본도 35도. 그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온도가 34도. 메론밭에 가보시죠. 이거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메론밭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숙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교육 마치라고 네. 선수만이 아까부터 떨어지는데 알겠습니다. 맞아요.